없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화장실 그 안심벨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 뭐 방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청사가 있고 기존 청사에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임차를 했지만 공공청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임대 기간을 떠나서 임시청사라고 해도 필요한 곳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이전 설치 비용이 과하지 않고 하다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그것까지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올라와 있는 자료에 있는 청사들이 아니라 다른 청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주정차 위반 그 음성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네.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음성 알림을 어디에서 해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문자로만 알림 서비스를 해 줬었는데 이제 교통 약자라든가 아니면 좀 뭐 이제 문자 알림으로 밖에는 이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 그 ARS를 통한 그런 안내 전화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아예 그냥 전화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우리 주정차 위반 그 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이 신청이 되어 네, 있다라면 예. 전화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가는 거죠. 제가 문자 알림 서비스만 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외에 이제 ARS 전화도 나는 동의를 하겠다 하면은 ARS 전화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두 번 가지 더 다. 신청을 한 해야 번 더요. 되는 거네요. 네, 예. 원하시는 분께 네, 그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께 네. 무조건 중복 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제 좀 취약계층 예, 교통약자든가 예. 그런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범위가 공공청사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네, 이번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의 범위를 지금 여기 대상으로 놓은 시의회, 시청,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공공청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산하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랄지,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사업소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공청사의 범위를 좀 명확히 확인해서 설치 우선순위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안심하게 보호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청, 시의회보다는 조금 더 보호가 취약한 그런 공공청사를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특조금은 지속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뭐 계속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아마 그 목적이 특조금 배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야외 화장실은 안심벨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의무 사항이고요. 다 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벨 설치 금액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기준으로 해서
예, 산정한 금액. 저희가 야외 화장실에 저희 시비로 설치하는 그 설치 금액도 동일한 건가요? 그 만약에 제품이 같다면은 뭐 조달청에는 어차피 그 제품이 등록돼 있다면은 같은 거고요. 뭐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그러니까 저희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설치하고 그거는- 사용하고 있는 안심벨의 설치 금액 예, 그건 이제 공원과 쪽에서 한 거라 저희가 따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타 지자체에 설치한 사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에 그 설치비가 좀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대신에 그 일정 기간을 약정을 해서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그 공공청사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곳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부분과 예, 향후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서 잘 설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에 장기 취업 북한 이탈 주민 힐링 캠프 사업에서 현재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2023년도 기준으로 1,203명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량이 보면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인원수는 많지만은 현재 저희가 기준이 탈북민 중에서 동일 회사 5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탈북민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은 어디 이제 일자리 들어가서 계속 다니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안착을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삶 자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고 삶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장기 재직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구나 해서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단 40명 정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뭐 힘든 여건에서도 성실 근로한 분들에게 이제 이런 기회를 좀 주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 북한 이탈 그 사업 설명서 5쪽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합동 망향제가 그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통계목이 좀 변경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 망향제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년회 밤하고 이제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까지는 경기 남부 하나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인데 남부 하나센터에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 약간 몇 가지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좀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남부 하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분석을 하보니 올해도 좀 지속해서 보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 같이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목을 작년과 같이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추후에 다시 통계목 변경이 없도록 그 민간 단체에게 좀 정확히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사례가 되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쪽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보면 이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원 SOS 사업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저소득 계층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염시설물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부분들 요것도 재난안전관리부서나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봐도 그 생활민원 SOS와 상당 부분 좀 유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그 마을의 뭐 관변단체라든지 마을의 행사에 이제 주로 같이 그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은데 생활민원 SOS가 현재 5명, 6명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 범위를 좀 확대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과 중복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연계해서 생활민원 SOS와 연계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 SOS 팀과 좀 연계를 해서 뭐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서탄하고 세교동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인 시범 사업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현재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다 더 연계를 잘해서 그 부분과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민원 SOS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작업 이런 것들 좀 같이 공유하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네. 지금 모바일 고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고지는 하고 있고 거기에 그 ARS 음성 서비스 네, 음성화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주정차 위반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진 납부했을 때 그 감면 규정 이런 건 있나요? 궁금해서 감면 좀-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잔압으로 그냥 해서 이제 그 뭐 모바일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자진 납부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20% 이제 할인을 이제 받는 그런 금액으로 적용되는 거 외에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건 예, 특별히 그럼 그 기간 내에 사전 납부를 했을 경우에 20% 예, 감면 20% 되는 감면이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뭐 건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 사례나 이런 것 현황을 좀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조금 징수 징수 금액, 예, 징수 금액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예. 모바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 해서 특별히 기존 거하고 이렇게 뭐 해서 대비할 만한 게 없어서 예 아직 그 혹시 전자고지는 아직 저희가 아직 그 아직 하지는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고지를 하면 저희가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예, 네, 예, 언제 아직. 정도 시행?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제품이 조달 등록이 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보안 심의도 받고 이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나 돼야 그게 이제 구축될 것 같아서 예, 그때나 돼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중구 의원입니다. 국내 교류 협력 예산이 1,52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국내 교류 와 이제 국외 교류 자매 도시들 맺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국내 교류 자매 교련이 맺어지고 국외 교류가 자매 교련이 맺어지는 것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대증요법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와 제천 그리고 평택시와 신안군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류를 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고 그때그때 사업이 신설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초청 면비를 세우고 한번 방문해서 서로 숙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축구 시민들의 축구 교류를 해서 서로 시민들 간의 교류를 뭐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맛교환을 해서 좀 신안군에는 평택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평택에는 신안의 신안의 소금과 제천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매교련의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 뒤늦게 이야기가 되다가 합의가 돼서 추경이 편성되는 이런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예산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게 북한 이탈 주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통째로 본 예산에서는 뒤로 물려졌다가 다시 이제 추경에 진출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각 국가과의 실링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추경에 세워지는 것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뒤로 물렸다가 계속 사업이니 이것이 의회에서 감해지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추경으로 뒤로 뺐다가 다시 추경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없던 사업 아예 사업을 편성을 아직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이제 신규로 들어와 버리니까 뭐 조금 더 증액시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나쁘게 말하면 검수로 볼 수 있는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렇고요. 저도 비상벨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245만 원짜리로 지금 계산이 돼서 81개 업소가 그 개소가 설치가 되겠다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245만 원짜리 비상벨을 만드는 업체가 평택 배미지구에 있는 건 우연의 일치인 거죠. 이제 관내 업체도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업체들은. 네. 공고를 내고 할 때 우수 업체이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고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조달청에 그 관내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건장한 일인 그렇게 거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인데요. 이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하고 구입하고 하시는 비용인데 이게 추경 3월달 추경에 올라왔는데 1, 2월 달에 뭐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소요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3월 추경에 본 예산에 담겨져서 1월 달부터 딱 시행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아니었던 거죠. 예, 요거는 그 본 예산에 네. 한 703만 8천 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네. 올 초에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그 옛날 버전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업그레이드 된 그 신 버전
그거를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증액해서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성능의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비전 이동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인데 주민 추천제 이 동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주민 추천제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에 굳이 이 동장님의 예산을 쓰셔야 되나 싶어서 이거 그냥 관에서 본예산이나 이런데 과에서 세워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비전 이동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되게 불효불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동에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다른데 더 급한데 사용을 하시고 이 2,200만 원은 무인 민원 발급기는 국에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비전 이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인데 3회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200만 원이 지금 시행이 되면. 근데 이제 1회, 2회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1회 때 김현철 오케스트라, 2회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해주셨는데 1회와 2회 때는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장님? 거기까지 모르시죠? 이게 3회째가 되면 계속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이 올해 작년 말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 동장님의 주민 추천제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교동에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이 240만 원이 감축형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네, 그거는 자세히 확인해서 네,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앙과제 사업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이 ARS 시스템으로 해주시겠다는 거 동의하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ARS라고 하면은 전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통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맨 처음에 시설을 구축을 할 때 이제 그 문자 알림 서비스 외에 이제 그 전화로 해가지고 안내 서비스를 받겠냐고 하는 그 처음에 그 이제 안내해주는 그 문자 내용에 대한 그 비용은 들어가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제 통신 요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있는 이제 공공 이제 요금에서 거기서 이제 부담할 계획입니다. 예. 공공 요금 이 통화료가 상당할 것 같아서 자동으로 ARS로 나가는 게 그 비용이 그 지금 비용은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예산 거 한번 써보고 모자르면은 추경으로? 좀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리수신 의원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지원은 저희가 지금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신평 1개소와 중앙소 사벌 2개소 견적을 각자 받았나 봐요, 그죠? 왜냐면은 이 안에 이제 뭐 그 PC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그 스피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가가 다 달라요. 좀 일부 동일한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서를 낼 때 이제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내는데요. 네. 이제 보기 좀 편하시라고 기존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실행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아까 최준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해서 가면 최적이지만 네. 이제 뭐 재원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에 따라 조금씩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업체에서 준 그 견적서 같아요.
견적서를 올린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PC에 대해서는 운영 체제는 있는데 신평동에 운영 체제는 있는데 중앙이나 소사벌도 운영 체제는 있는데 단가가 다르면서 그 저희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엑셀이나 뭐 MS 거나 아니면 한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중앙하고 이쪽은 있는데 신평은 없어요. 거기는 뭐 B급으로 깝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품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자유공간의 그 PC가 네. 그 저희 말하는 뭐 MS 오피스나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그 PC용 게임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를 굳이 전 컴퓨터에다가 다 깔 필요는 없다라고 죠. 아니 근데 판단이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이고요. 휴카페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오피스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한글은 있어야 그 안에서 또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숙제 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서 이제 하고 싶은 아이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소사벌은 되는데 실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면 그러나 제가 볼 때 신평도 뭔가 방법을 찾아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그 오피스는 못 갑니까? 행정 업무용이면 업무용. 각 부서에 요청하면 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당이 될까요?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 답변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산하기관 됩니까? 행정 그 프로그램들 행정용 검토해 주셔서 답 주세요. 산하기관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페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네. 네. 추가 답변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운영비도 좀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개소전의 이제 기본을 갖추기 위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뭐 PC 하나 정도라도 운영비에서 한번 뭐 그리고 이게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통합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통으로 네. 안 짜고 또 네.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듣다 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대로 지출이 된다라고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뭐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비싼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싼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이렇게 목록이 있고 예산에 맞추고 뭐 하는데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요. 없고 지금 아이들 휴카페 여기만이 아니라 청북이나 뭐 이렇게 그런 곳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250만 원짜리 저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예산 좀 전용해서 사용하시든 아이들을 위한 부분,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공간에 관련된 화장실이 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검토도 좀 해주십시오. 네.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참고로 공기청정기는 다 들어가고요. 들어갑니까? 렌탈을 해서 없는데 쓸 여기? 계획이라 네. 운영비 안에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이는 못 넣어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넣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